오늘 아침 굿모닝 시카고.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10월 25일 금요일 굿모닝 시카고 데일리 뉴스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유정임입니다. 상쾌한 금요일 아침 굿모닝 시카고 시작합니다. KCBS 굿모닝 시카고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대선을 10여일 앞둔 미국 유권자들 사이에서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에 대한 비호감도가 올라간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한편 공화당 대통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전국 유권자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민주당 후보인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의 박빙 우위를 보이고 있다는 결과가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경합주에서는 해리스 부통령이 여전히 오차 범위 내에서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전투표에 나선 유권자가 이미 2,6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사전투표에 강한 불신을 표출해온 공화당 대통령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도 이번 대선에서는 자신도 동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메이오 클리닉 코프먼 박사팀이 지난 24일 과학저널 플러스1에서 50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걷기 균형, 악력, 무릎 근력을 측정한 결과 한 발로 서 있는 시간이 노화에 따라 가장 크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차가 조지아에 지은 전기차 전용 공장 현대차 그룹 메타플랜트 가동을 이달 초 개시했다고 지난 24일 밝혔습니다. 재외동포청이 재외동포의 민원 상담을 위한 365일 카카오 상담톡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재외동포청은 24시간 전 세계 어디서나 국제 통화료 부담 없이 민원을 상담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한 것입니다. 한국질병관리청이 지난 9월 1일을 기준으로 2024년 하반기 중점 검역관리 지역 및 검역관리 지역을 발표했습니다. 미국은 텍사스와 콜로라도, 미시건주가 포함되었습니다. 바이든 해리스 행정부의 국경정책으로 이민자가 급증하면서 이로 인한 미성년 성매매도 3배 이상 증가했다고 워싱턴 스탠드가 보도했습니다. 전 세계 140명이 넘는 기독교인 의료인들이 지난 19일 폴란드에 모여 많은 국가가 소위 동성애 전환 치료를 금지하거나 금지를 고려하고 있는 상황에서 동성애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지원하는 방법에 대한 전략을 세웠습니다. 폭력 사태로 극심한 사회 불안을 겪고 있는 하이티에서 일주일 동안 1만 명이 넘는 주민이 피난길을 떠난 것으로 추산된다고 국제 이주기구가 전했습니다. 이상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대선을 10여일 앞둔 미국 유권자들 사이에서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에 대한 비호감도가 올라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시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확산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지난 23일 이달 19일부터 나흘간 미 전역의 등록 유권자 1,500명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후보에게 투표를 하겠다는 응답자 47%가 해리스 부통령에게 투표하겠다는 응답 45%를 넘어섰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8월 무소속과 3당 후보를 포함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해리스 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앞섰는데 이번에는 양상이 바뀐 것입니다. 다만 경합주에서 해리스 부통령이 여전히 오차 범위 내에서 우위를 보이고 있다는 조사도 나오는 등 승패를 아직까지는 전망하기 어려운 초박빙 판세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대선일이 약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사전투표에 나선 유권자가 이미 2,6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사전투표에 강한 불신을 표출해온 공화당 대통령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도 이번 대선에서는 자신도 적극 동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지난 23일 플로리다대 선거연구소 자료를 인용해서 사전투표자가 23일 기준 2,650만 1,060명에 이르는 등 역대 최다 수준을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그중에서도 경합주의 사전투표율이 대체로 높은 편이었는데요. 특히 노스캐롤라이나와 조지아주에서는 지난주 사전투표 시작과 함께 투표자가 빠르게 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메이오 클리닉 켄턴 코프먼 박사팀이 지난 24일 과학저널 플러스1에서 50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걷기와 균형, 악력, 무릎 근력을 측정한 결과
한 발로 서 있는 시간이 노화에 따라 가장 크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이를 신경근 노화를 측정하는 척도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균형 감각과 근력, 효율적인 걸음걸이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사람들이 독립성과 웰빙을 유지하는 데 중요하다면서 이런 요소가 어떤 속도로 변화하는지 측정하는 것은 건강한 노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습니다. 현대차가 조지아주에 지은 전기차 전용 공장인 현대차 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 가동을 이달 초 개시했다고 지난 24일 밝혔습니다. 현대차는 지난 24일 올해 3분기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에서 HMGM의 가동 여부에 관한 질문을 받고 10월 3일부로 가동해서 생산을 하고 있다며 점진적으로 생산 속도를 올려 공장 가동률을 정상화하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현재는 가동률 증가 기간이라서 물량 자체는 많지는 않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재외동포청이 재외동포들의 민원 상담을 위한 365일 카카오 상담톡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재외동포청은 365일 24시간 전 세계 어디서나 국제 통화료 부담 없이 민원을 상담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한 것인데요. 특히 영사 확인, 아포스티유, 재외 국민 등록과 건강보험 등 민원 상담뿐만이 아니라 행정 업무와 관련한 문의가 있을 때 카카오톡을 이용해서 언제 어디서나 문의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 상담톡은 카카오톡에서 재외동포 365 민원 콜센터를 검색한 후 채널을 추가하고 상담을 신청하면 바로 상담원과 연결되는 시스템입니다. 주 시카고 총영사관 동포 및 경제 담당으로 근무하고 있는 김인수 영사입니다. 재외 공간에서는 사건 사고에 기민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각 공간마다 그 사건 사고 당직 전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과 중에는 저희 대표 전화로 해서 당연히 사건 사고가 있거나 뭔가 그 위급한 상황에서 연락을 주시는 게 가능하지만 일과가 끝나면은 사실 그 저희 그 사무실로 연결이 안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러한 그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각 공간마다 사건 사고 당직 전화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 사건 사고 당직 전화는 365일 네. 계속 저희가 영사들이 그 돌아가면서 응대하고 안내를 해드리고 있고 물론 한국에서도 그 3210의 영사라고 하는 사건 사고 전용 콜센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영사 당직 전화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저희 영사 당직 전화 아니면 그 한국에 있는 영사 콜센터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그 연락 받는 대로 어떤 그 조치에 대해서 저희가 언제든지 지원을 해드릴 수 있으니까 잘 이용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 영사관 사건 사고 긴급 전화는 312-405-4425 312-405-4425번입니다. 네. 만약에 이 번호가 좀 어려우시면 사실 인터넷으로 그 영사 콜센터를 검색하시면 서울 번호 3210의 영사 24시간 콜센터가 운영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 당직폰이 만약에 연결이 안 되더라도 한국에 있는 영사 콜센터를 통해서 다시 저희 쪽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어느 채널이든지 다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질병관리청이 지난 9월 1일을 기준으로 하는 2024년 하반기 중점 검역 관리 지역을 발표했습니다. 미국은 텍사스와 콜로라도, 미시건주가 포함됐습니다. 텍사스의 경우에는 동물 인플루엔자 인체 감염증에 대한 우려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검역관리지역은 검역 감염병이 유행을 하거나 유행할 우려가 있어 한국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말하는 것인데요. 해당 관리지역을 방문한 사람 중에 증상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검역법에 따라 중점 검역관리지역에 포함된 텍사스 주민들은 한국 입국 시 Q코드 전자검역 등록을 완료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계속해서 교계 소식이 이어집니다. 바이든 해리스 행정부의 국경 정책으로 이민자가 급증하면서 이로 인한 미성년 성매매도 3배 이상 증가했다고 워싱턴 스탠드가 지난 22일 보도했습니다.
워싱턴 스탠스는 바이든의 국경 정책으로 미국 내 이민자 강제 매춘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고 우려했습니다. 실제로 비영리 단체인 셰퍼드 워치의 한 제보자는 현재 거의 모든 성매매 조직이 이주 소녀들이라면서 국경이 개방된 후 첫 3개월 동안 여성에 대한 온라인 성매매 광고가 눈에 띄게 폭발적으로 증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크리스천 포스트가 전 세계 140명이 넘는 기독교인 의료인들이 지난 19일 폴란드에 모여서 많은 국가가 소위 동성애 전환 치료를 금지하거나 금지를 고려하고 있는 상황에서 동성애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지원하는 방법에 대한 전략을 세웠다고 밝혔습니다. 이 컨퍼런스를 조직한 치료 및 상담 선택을 위한 국제재단은 전환 치료 대신 변화 허용 치료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해당 단체는 한 개인이 자신의 희망과 삶의 목표에 따라 원치 않는 관계적, 성적 행동을 뒤로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자유를 지지한다면서 국가는 개인에게 오직 당사자가 생각하는 성 정체성을 긍정하는 치료만 허용함으로써 이러한 자유를 박탈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폭력 사태로 극심한 사회 불안을 겪는 하이티에서 일주일 동안 1만 명이 넘는 주민들이 피난길에 떠난 것으로 추산된다고 국제이주기구가 전했습니다. 지난주에만 하이티 주민 1만여 명이 수도 포르토프랭스 안팎에서 활동하는 갱단들을 피해 국내 실향민으로 생활하게 됐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국제이주기구는 9월 초 기준 하이티에서 70만 명 이상의 국내 실향민이 있는 것으로 잠정 집계했는데요. 이는 지난 3월보다 2배가량이나 늘어난 수치입니다. 유엔 사무국이 최근 북한이 러시아에 병력을 파병했다는 한국 정부 발표 및 미국 정부 당국자의 확인과 관련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차원에서는 대북 제재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확실히 우리는 모든 국가가 안보리 결의를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여기에는 북한 관련 안보리 결의도 포함된다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탈리아를 방문 중인 오스틴 미 국무장관은 북한 병력이 러시아에 있다는 증거가 있다라고 말을 한 바 있습니다. 이 발언 약 2시간 뒤 북대서양 조약기구도 동맹국들이 북한의 러시아군 파병 증거를 확인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KCBS 날씨 정보입니다. 25일 금요일인 오늘은 오전 중에 구름 끼고 흐린 날씨 이어지다가 낮부터는 점차 개면서 화창한 날씨 이어지겠습니다.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겠는데요. 그러나 낮과 밤의 일교차가 커서 감기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66도, 밤 최저 기온 42도 예상됩니다. 토요일에는 맑고 화창한 날씨 하루 종일 이어지겠습니다. 기온은 오늘보다 소폭 떨어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55도, 밤 최저 기온 38도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쇼펜하우어의 인생 수업이라는 책, 한 번뿐인 삶 이렇게 살아라 중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행복은 만족할 줄 아는 사람에게만 주어진다. 인간은 행복할 때 행복한 줄 모르다가 불행이 닥쳐야 비로소 그때 자신이 행복했었다는 것을 깨닫는다. 이 부분을 읽으면서 정말 뼈를 때리는 말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저는 아차 싶더라고요. 그때는 당연했던 것이 지금 와서 보니 전부 감사할 것들이었다는 것을 깨달은 적이 많습니다. 행복의 비결은 거창한 데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지금 오늘 하루 여러분은 행복하신가요? 굿모닝 시카고 오늘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아나운서 유정임이었고요.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더욱더 풍성한 소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 흐르는 하루 보내시길 바라면서 청취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굿모닝 시카고 뉴스는 삶을 마무리하는 순간을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가장 저렴한 비용과 신뢰를 바탕으로 정성을 다하는 줄리심 장의사, 최신 학문과 기술 연마를 통해 최상의 치료로 보답하는 김광수 치과, 모든 보험을 원스톱으로 해결해 드립니다. 한인사회를 위한 박상화 종합보험, 최고의 상품으로 소비자의 행복을 책임지는 영신건강 제공으로 함께합니다.